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10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행정부가 어제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실업률, 고용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 자, 증시 또한 위험하지 않을까? 코인 시장 또한 위험하지 않을까? 앞으로 상승일지 하락일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니까 셧다운 이후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신흥국 통화, 엔화 할 거 없이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들이 강세. 대한민국 증시도 강세. 전 세계 코인 시장 또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실업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 고용이 안 좋을 거야. 그랬더니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미 페드워치에서 0.25% 금리 인하 확률이 98.9%, 99%에 육박하고 있다. 미 관세 셧다운 불안으로 경기 둔화까지 신호가 겹쳐서 페드의 완화론이 부각하고 있어. 과연 트럼프가 연준하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하수이자 오직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개미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댓글로. 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구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 방송이 알려져야 대한민국이 금융 강국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해 왔었는지 과거 방송을 쭉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관세, 2025년 4월 달에 트럼프의 관세로 전 세계 증시가 올 때, 코인 시장에 올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앞으로 시장을 제가 목이 터져라 상승이라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어떻게 나갈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숲을 볼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관세 시대 시장에 오르지만 결국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오늘 자료 또한 녹화 방송 자료로 남겠죠? 월봉 기준인데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경신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시장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달러의 가격인데요. 달러의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얘가 내려갔더니 결국 원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 엔화도 강세가 돼버렸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되니까. 이를 통해서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해야 돼요. 통화량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떠받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숲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미셸 보면 현 연준 부의장입니다. 마이클 바의 후임으로. 마이클 바, 미셸 보면 다 리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이클 바는 전 리플 고문이죠. 미셸 보면 바로 이분입니다. 보이시죠? 이 여성분이에요. 당시 연준 이사였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부 책임자, 바로 잭 맥도날드, 또 다른 리플의 임원입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올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리플의 RLUSD가 출격하고 있다. 결코 따로 노는 이슈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은 우리에게 신호와 시그널을 주고 있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고용이 취약하다.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라고 외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자, 지켓시가 폭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위권 24시간 등락률 1위이다. 그 폭발률을 봤더니 433%. 보시면 며칠 되지도 않았어. 한 50부근에서, 그쵸? 50부근에서 지금 199. 그쵸? 폭발력이 나오고 있다. 상승폭이 무척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1개월 동안 241%. 하루 동안 50.86%. 일주일 동안 139%. 근데 크게 보면은요. 자,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어. 이 에너지 응축기 위해 지켓시가 폭발이 나오는 겁니다. 지켓시. 얘는 얘의 원리와 얘가 왜 대체 불가능한 코인인지 영지식 증명. 이걸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 이 카테고리를. 모든 CBDC와 모든 블록체인에 입혀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거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라고 포장하고 있죠. 이게
트럼프가 반대하는 CBDC,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4월부터 실험에 들어가고 있었다. CBDC는 통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법안과 함께 딜레이되고 있죠. 허나 모든 CBDC의 GCash의 영지식 증명, 이게 밀접하게 연관돼서 입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코인을 알고 있어야 돼. 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거.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GCash가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투명과 방패,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들은 투명하게 보고 개인은 방패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10월 달에 ETF가 몰려 있습니다. 왜 지금 상승이 찔끔찔끔 스물스물 폭발할 수 있는 기운이 감지가 되는 것일까요?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SEC에서 암호화폐 ETF 16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92개 플러스 알파, 솔라나 16개, XRP 15개, 이더리움 6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도지가 각 4개, 플러스 알파가 현재 SEC에 대기 중이라는 거. 10월 달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양의 코인들이 승인 여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54분인데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기준 6%대, 이더리움이 약 10%, XRP가 6%, 솔라나가 약 12%, 도지가 약 11%. 그런데 그중 GCash가 7일간 137%, 24시간 약 50%에 가까운 폭발을 보이고 있었다. 왜? 영지식 증명의 바로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리플은 스위프트 2.0,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GCash는 개인정보 보호,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물 인터넷 수수료. 베리 실버트가 직접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다. XRP는 스위프트 2.0이다. GCash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빗 트랜잭션. 이게 진짜 때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테마에 대한 분명성, 실물 경제에 도입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과거와는 다르죠. 지금은 블록체인이 실물 경제에 입혀주는 찐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가만히 있을까요? 사모니터의 수수료로 설정되어 있다. 이 하나하나의 코인들의 명확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자세하게 멤버십에 진행되는 겁니다. 고작 월 7만원 영상 하나가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비트마인이 1조 4천억 원 금액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현 가격대에서 보유량이 265만 개를 돌파하였다. 자, 8월 18일 기준인데요. 115만 개였어. 이게 10월 2일입니다. 약 14일이죠? 아니죠. 현재 10월 2일이니까 9월달 30일, 12일, 한 44일,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무려 265만 개. 그러면 2.5배 보유량을 최고가 부분에서 늘리고 있다는 거. 비트마인의 최대 전주가 바로 피터 딜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이자 파운더스 펀드, 펠란티어의 회장이죠. 실리콘밸리의 거대 검은 손입니다. 유대계 자본 중에 하나이죠. 왜 현 가격대에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자, 추가적으로 미셸 보험은 연준 부의장. 왜 하나같이 리플의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마이클 바 전 연준 부의장. 자, 리플 이사회입니다. 모건 스탠리 미국 재무부 블랙락, 아마존 미국 백악관, 미국 재무부 미 연준, 자, B&I 멜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JP모건, SBI, 크리스 라스는 뒤에 IMF와 HSBC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성, 리플의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장해 나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도가 있는 그 설계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연준, BIS, 국제결제은행, IMF, 월드뱅크. BIS는 자기자본 비율을 결정하는 곳이죠. 8%.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자를 잘 내고 있는지 채권의 그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정상 채권이야. 이자를 잘 내주고 있어. 이거와 연결되어서 자기 자본비율을 8% 결정한다. 이걸로 첫 번째로 유동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페드의 금리나 금리 동결 이걸 바라보고 있지만 그 전에 BIS가 있다. IMF, 국제결제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게 왜 얘와 한 몸이 되어 있을까요? 그 뿌리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페드나우, 미 연준이죠. 테메너스, ACI 월드와이드, 피네스트라, 볼란테, CGI. 바로 페드나우의 서비스 공급업체이죠. 여기에 스위프트, 엑센추어, SAP, CGI. 캐나다의 전사망업체 1위, 독일의 전사망업체 1위, 미국의 전사망업체 1위. 세계 1, 2, 3위의 전사망업체가 다 요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실시간 전산망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구도를 이해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XRP 100만원 그 값어치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장 알트코인의 시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또한 검증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폭발이 임박해오고 있다. 사람의 수명과 똑같아서 차트 또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의 응축기 1년 동안에 900배,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어요. 6년이 넘는 에너지 응축기 한번 뚫으면 이건 아니고 너무 약하고 17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100달러일까요? 그 폭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많은 양의 XR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켓시도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죠. 한번 폭발이 나오게 되면 멈추지가 않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XRP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 전 세계 4%가 11,000개, 3%가 17,000개, 10,000개 기준이면 과연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바로 팬딩, 멤버십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지대로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이 항해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